네, 반갑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마무리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음봉 마감이 됐죠. 즉, 아침 시점이 고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조금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형주 쪽에 조금, 부담감을 좀 가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었겠나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음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또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것은요,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 있는 종목들,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포스코 인터라든지, 뭐 ICT 뭐 등등등 포스코 이름 들어가 있는 종목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 특징적인 좀 내용이 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주춤하는 틈을 타서 대체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시면은요, 2571포인트입니다. 아침 시점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왔죠. 물론, 한참 내렸을 때보다는 좀 올라온 상황이고, 뭐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약간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아침 고점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버렸습니다. 약간의 저항대 역할을 좀 해버린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 상황, 반등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들 쪽에서 약간은 시들한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지수를 관장하는 힘이 있는 거, 뭐 삼성전자가 됐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죠. 뭐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1.5%인데 이 정도 변동이야 뭐 그동안 올라온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지수를 누르는 형태의 그런 느낌들만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은 없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올랐어요. 아침에 변동성 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좀 잘 진행됐고요. 12시 넘어서면서 한 번 더 또 변동성이 또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인데, 자,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뭐 개인들의 물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수를 지지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잘 보시면 12시에서 1시잖아요. 이 정도 라인대에서 떨어졌지만 이 시점은 이제 12시에서 1시 정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강했고요. 그 다음에 1시 넘어가면서 2시부터는 코스피가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아시겠죠? 2시 이후부터 또 코스닥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던 자금들이 코스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코스피에 있던 자금이 코스닥으로 넘어갔다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놀고 있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진짜 놀고 있네요. 네, 어쨌든 지수는 계속 상승에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뭐 부담감은 커지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이 지금 야트막하게 올라가죠. 자잘한 그런 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캔들 상황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좀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위기감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5일선이 이탈이 되면 그때 대응 전략을 구축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급 보시면 개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4천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1,800억, 기관이 2,400억 매수했죠. 뒤쪽으로 쭉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투신권에서 매도가 있었고 연기금도 7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수급 동향과 관계없이 지수는 조금 밀리는 형태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팔아먹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 신나게 팔아먹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에 매도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잘 버텨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 그냥 뭐 섞여있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포스코 없었으면은 아마 지수가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단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진행된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는 형태죠.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땡겼어요. 41만 6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놓은 상태에서 제가 확보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네, 아무튼 5일선 따라서 올라갈 때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고 좀 더 지켜보세요. 이거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요, 우상의 패턴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물량을 팔더라도 네, 전량은 다 파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형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24만원부터 계속 모아서 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40만원 근처에서 또 지난번에 39만원대에서 한 번씩 차익 실현이 들어가서 물량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약간의 리스킹한 부분들 제거하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참고도 하시고요. 그 외의 물량들은 이제 더 이상은 안 팝니다. 왜냐면 이제 떨어지기 전에는 팔 이유도 없고요. 지금 물량을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져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차익 실현 들어가서 비중 줄여놓고 들어오면은 다시 더 사겠다 이런 관점이니까 이런 전략들은 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셔야 됩니다. 나 안 팔고 그냥 갈래요? 뭐 상관없습니다. 추세가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가져도 되는 거니까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추세는 일단 당분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거기에다가 지금 포스코 홀딩에서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 포스코 이름자 붙어 있는 것들이 지금 뭐 거의 그냥 수직 상승 같이 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계속 잡히고 있다는 얘기죠. 이 퓨처엠도 지금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인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거의 뭐 네, 3배? 300% 넘게 올라갔죠. 저 밑에서부터 치면은 10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예전에 저도 3만원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가 팔아먹었거든요. 저는 팔아먹었는데 그 이후에 또 가고 해가지고 지금 33만원까지 올라온 거죠. 대단한 그런 툭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단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지금 오늘 다 올라갔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전지, 뭐 리튬, 뭐 이런 쪽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철강주 섹터 쪽에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섹터들이 지금 오후에 조금씩 강세를 보였고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았다는 걸 참고해 본다면 이제 본업 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잘 나온다면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보여질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다른 2차전지 쪽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 삼성 SDI는 약간씩 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뒤로 넘어가도 다 괜찮죠. 네, 은행주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처럼 엔터, 은행 뭐 이런 종목들 골고루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일단은 올라가는 게 당연했던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3%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상승세로 마감이 되면서, 지난번에 이제 떨어진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강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일선 아래 갇혀있죠. 그래서,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시는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여전히 뭐 홀딩 전략이고요.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은, 계속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는 매도할 필요가 굳이 없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LNF 막 내려가더니 또 조금 올라갔어요. 네. 매수가 좀 들어왔겠다 싶은 생각이네요. 외국인도 좀 매수했고 기관도 좀 매수했고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정고점 넘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천보도 오늘은 보합선 강보합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선 때까지 밀렸기 때문에 별로 부담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 JYP 엔터, SM 이런 종목들 오늘 상승세 이어갔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막 섞여 있어요. 뭐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섞여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것도 시총 상위 종목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다 올라간 형태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금의 이동 같은 면에서 볼 때도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으로 많이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상승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제법 있네요. 진양폴리, 박셀바이오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캐스피온. 네, 이것도 이름 바꾼 거죠. 옛날 이름 뭐였지? 네, 아무튼 이렇게 바꾼 거고요. 테라사이언스, 미코바이오메드, 그 다음에 MP대산이 아까부터 계속 상한가였고요. 시총이 너무 작은 것들은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조차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그런 정도고, 휴맥스 홀딩스는 지금 24%까지 올라갔는데, 휴맥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휴맥스 같은 경우는 한 4%대, 네, 맞죠?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홀딩스가 요즘에 굉장히 잘 가네요. 홀딩스 붙어 있는 게 아주 더 세요. 그래서 지주회사격인 종목군들이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네, 19%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대체적으로 바이오 쪽, 엔터 쪽,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은 대체적으로 강세 보였고요. 게임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해 나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 아침하고 별로 달라진 건 없네요. 오늘 상승 포인트는 3.5%,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률로 넘어가 보죠. 하락률은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 얘가 지금 또 이렇게 근데 오늘 많이 안 빠졌네요. 9%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포인트들이 많지 않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형태고, 현대 엘리베이터, 오스코넥 이런 종목들, 네, 주가가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들 일단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라서 별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하락 포인트는 1.7, 오, 높게 빠지진 않았는데 적당히 빠지긴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7이면은 뭐 지금 차이가 한 1.2 정도? 아니죠. 3.5에서 1.7을 빼면 어떻게 돼요? 1.8 정도 나오는 거죠. 1.8. 1.8 정도. 2%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계좌 수익률을 많이 나오신 분들은 한 2%까지도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잘 유지가 돼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뭐 계좌가 1, 2%씩 계속 네, 상승하는 효과들을 최근에 계속 보고 있으셔가지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정도는 당연히 올라갔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안 올라가신 분들도 한 1% 정도,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올라갔다면 1.5에서 한 2%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계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매매 동향에서 기관 쪽 움직임 먼저 보도록 합니다. 기관들, JYP 엔터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네, 팔아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3,000당 제약을 팔아먹어서, 이게 막판에 좀 많이 밀렸네요. 94,000원까지.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밀려 내려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10만원대의 저항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5일선 깨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천보,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진행됐고요. 그 외에는 뭐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는 레고캠 바이오네요.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야, 얘네 삼형제를 지금 기관에서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팔아먹기만 했다가, 물론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샀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은, 금융투자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LNF,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쭉 들어왔습니다. 즉, 단기적 상승을 더 노릴 수도 있다. 뭐, 단기적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한번 찔러봤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관적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 다음에 매도는 SM, 역시 3,000당 제약 등등으로 매도가 있고요. 기관적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중요하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 넘어가면요, LNF, 3,000당 제약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이런 쪽, 에코프로도는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포인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였던 포스코가 지금 매도가 사라졌죠. 네, 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오늘은 매도를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형태. 코스닥을 봐야 되는군요. 전체로 봐야 되는군요. 전체로 보면은, 맞아요.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와 포스코 홀딩스 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군요.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나 이런 게 있었나요? 에코프로 매수가 좀 있었다고 그랬죠. 네, 이런 쪽. 전체적으로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1,000억 원 정도 팔았고요. 맞죠? 네,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지수가 좀 눌렸다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여전히 팔았네요. 그럼 아까 기관 쪽은 뭐야? 기관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전자, 기아 등등등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은 이렇게 보면 뒤로 넘어가서 안 보이네요. 그죠? 금융투자 쪽 넘어가면요. 삼성전자 사고요. 네이버 사고, 에코프로벤, LNF 샀는데 물량 자체가 많이 보이진 않고요. 네. 그 다음에 거의 매도 쪽은 그냥 저거네요. ETF 쪽 매도를 해가지고 종목에 대한 매도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하나만 오늘 매도가 좀 있었네요.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약간의 차익 실현, 경계 물량은 나오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정도고 팔아먹은 것은 금양, 셀트리온, 뭐 이런 쪽 여전히 뭐 섞여서 팔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매도가 좀 나왔네요. 메디톡스 아까 신고가였는데 조금 밀려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쪽이고, 매수는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를 했고요. LNF, 카카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쪽은 없어요. 에코프로 쪽은 없어서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죠? 관망하자. 네, 이제는 더 팔기도 지겹다. 아니면 다 팔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저거 할 건 없는 것 같고, 포스코 쪽이 일단은 오늘은 근데 DX나 이런 것들도 오늘 보면 계속 강세 보여줬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를 팔아먹는 거에 대한 입장과 다른 쪽을 사는 입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매매 주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를 좀 주도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뭐 이런 정도인데요. 네, 시장은 일단은 견조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주말장답게 네, 아침 시점 대비해서 오후가 조금 낮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는데 상황 자체를 나쁘게 끝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미국장 분위기가 좋다라면 월요일 날도 힘차게 좋은 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가 조금 안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고 여러분들이 불금을 보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계좌도 잘 올라왔고 또 배당도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배당 많이 들어왔던데요. 자, 그런 배당들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는데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